부터 이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좀 빠르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낼게요. 이번에는 이제 최단 경로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일단 그래프라는 걸 이제 배웠었는데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간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노드, 이제 이런 것들이 간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간선에는 이제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이제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향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와 양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제 1에서 3으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이 정했을 때 그걸 방향 그래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분으로 그렸을 때는 이제 무방향 그래프 또는 양방향 그래프라고 해서 1번에서 2번으로 또는 2번에서 1번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최단 경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출발 최단 경로, 단일 도착 최단 경로, 단일상 최단 경로, 전체상 최단 경로. 이렇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특정 점 V에서 어떤 점으로 갈지 특정 점에서 이제 그래프 내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도착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단일 도착 최단 경로는 이제 모든 노드로부터 출발하여 그래프 내의 한 단일 노드 V로 도착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단일 출발과 이제 단일 도착은 이제 그래프 내 이제 요 그래프 만약 방향 그래프라면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기만 한다면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단일 출발이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단일쌍은 이제 U에서 V로 가는 경로 중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고 전체 쌍은 이제 그래프 내의 모든 노드 쌍에 대해서 이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집중을 할 것은 이 단일 출발 최단 경로랑 이제 전체 쌍 최단 경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워볼 것입니다. 먼저 일단 간단하게 일단 간선 가중치가 양수일 때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S에서 T로의 최단 경로는 최대 몇 개의 엣지를 포함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그래프가 있는데 이 임의의 경로 최단 경로 사이는 이제 여러 개의 엣지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2개 이상의 엣지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뭐 이렇게 경로가 있겠죠? 이게 이제 최단 경로다. 최단 경로. 그냥 경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2개 이상의 엣지를 이용했다는 거는 이제 이게 초과라고 하죠. 이게 초과인 엣지를 이용했다는 거는 이제 한 개의 엣지를 2번 이상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2번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는 2번 이상 사용했다는 것은 이 점에서 다시 이 점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다시 이 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경로를 탔다는 거니까 즉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 됩니다. 2번 사용했다는 거는. 그래서 같은 엣지를 2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최단 경로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간선 가중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점 S로부터 다른 노드까지 최단 경로를 이제 OVE 안에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보이시면 이제 오타가 나는데 이제 2개 이상의 엣지를 포함하면 사이클이 존재해서 그 사이클을 제거하면 그게 더 짧은 경로이기 때문에 모든 간선 가중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단 경로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먼저 디스트라는 이제 배열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트 V는 이제 최대 i개의 간선을 이용해서 이제 S에서 V로 도달하는 이제 최단 경로의 길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점의 이제 거리는 0으로 초기하고 시작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이 이제 무한으로 이제 엄청 큰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놓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0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거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i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저장된 것, 여기 이제 i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얻은 거리가 저장돼 있고, 이제 i 플러스 1번째 간선을 사용하면 만약에 이제 SEC라는 엣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S에서 E로 가는 간선, 근데 이제 가중치가 C인 간선이 있을 때 이 간선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i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겠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i개의 간선 플러스 이 S, E, C라는 이 엣지, 이 간선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 작은 값으로 이제 디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i개만 써서 이제 원래 이제 10이라는 비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3이라는 비용으로 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 C가 4이다. 그럼 이제 i 플러스 1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i개의 간선을 사용해서 이 s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사용을 더 사용해서 2로 이동하면 이제 6이라는 비용 안에 이제 2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간선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모든 간선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V가 E가 아니라 V겠죠. 이게 여기서 설명을 잘못했네요. V기 이상 엣지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기 이상 엣지를 포함했다는 거는 이제 한 노드를 방문한 다음에 이 노드를 한 번 더 방문했다는 뜻이 되니까, 즉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E기가 아니라 V기입니다. V기.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V기 이상 엣지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의 개수가 V기 이하이고, 그쵸?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미 S에서 T까지 경로의 간선의 개수가 V기 이하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개의 간선을 이제 추가해서 사용할 때 이걸 모든 간선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 2개의 간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2개의 간선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이제 V1이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V2가 됩니다. 근데 만약 음의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이 존재한다면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여기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V기 이상 엣지를 포함한다면 이제 같은 노드를 2번 이상 방문한다는 건데,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양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이클을 돈다는 거는 이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만약 음의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중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라고 할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최단 거리가 이제 SE가 아니라 S로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무한히 반복하고 그 다음 2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의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인 사이클이 있으면, 즉 이제 네가티브 사이클이 존재하기만 하면 최단 경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무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을 무한히 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무한계의 엣지를 사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한계 엣지를 사용해서 무한의 그러니까 무한한 마이너스 무한의 비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음수 사이클을 없으면 이제 V기 이상 엣지가 없었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만약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데 V기 이상의 엣지가 필요하다면 네가티브 사이클이 존재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짤 때 모든 엣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를 총 V번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플래그는 무슨 뜻이냐면 업데이트 발생 여부를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비용이 변화가 생겼다. 그럼 이제 플래그를 1로 바꿉니다. 그래서 만약 V번째에서도 이제 플래그가 1이었다. 즉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비용을 이제 마이너스 무한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만 포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OVE 안에 음수 가중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음수 가중치가 없다. 그럼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이용해서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OVE에서 다이스트라를 쓰면 이제 더 짧아지죠, 이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엣지 업데이트하는 거 이제 엣지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간선을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엣지 릴렉세이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절한 순서로 엣지 릴렉세이션을 하면 이제 더 빨라지는데, 어떤 순서를 해야 되냐? 디스트가 짧은 순서로 이제 릴렉세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FS처럼 이제 먼저 S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S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시작점이 시작을 하고 여기를 이제 끝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다 여기고 다 무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요 노드들 중에서 디스트 V가 가장 작은 노드부터 엣지 릴렉세이션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먼저 얘만 0이고 나머지는 다 무한이기 때문에 이 노드 먼저 릴렉세이션이 진행되겠죠.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노드와 연결된 관선들을 봅니다. 얘랑 연결된 거 14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에서 14를 타고 이제 이동했으니까 14가 되고 그 비용이, 얘는 이제 9의 비용으로 갈 수 있고 얘는 7의 비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는 이 노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이 되지 않은 노드들 중에서 디스트가 가장 짧은 노드를 봅니다. 가장 작은 노드죠. 즉 7이죠. 7 가장 작은 게. 그래서 이 노드에서 릴렉세이션을 또 진행합니다. 7에서 이제 12 비용으로 가면 총 17의 비용이 필요한데 9보다 크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7에서 15의 비용으로 가니까 22죠. 무한보다 작기 때문에 21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것도 계산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작은 거 이제 3번을 봅니다. 3번 노드. 그래서 마찬가지로 3번 노드에서 6번으로 가는 비용은 11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더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4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20이니까 더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가장 작은 6번 노드에서 릴레이션에서 여기 거리를 20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종료를 해주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해주면 이제 이렇게 최단 경로는 10, 최단 경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9에서 2로 가서 이제 9로 가는 이게 22 비용으로 이렇게 최단 경로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 V가 짧은 노드부터 엣지 릴렉션을 진행하는 게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고요. 이거의 시간 목적도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단순히 디스트 V를 모두 탐색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디스트가 가장 짧은 노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노드들 중에서 디스트가 가장 짧은 거를 가장 작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무식하게 다 일일이 보면서 확인을 하면 이제 V의 시간이 걸리겠죠. OV의 시간. 그리고 이제 한 번마다 이제 엣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니까 OV에다가 OE가 붙어서 이제 OV가 돼서
시간 복잡도의 개선이 없는데 우선순위 Q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이제 로그 V 안에 가장 작은 V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이 로그 V 안에 풀 수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큐는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큐가 뭐냐면 그때 아마 힙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PQ라고 할게요. 줄여서 이 PQ 안에는 이제 자료를 넣고 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뺄 때 어떤 걸 빼냐면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큰 값을 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3이라는 값을 넣고 2라는 값을 넣고 4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팝을 이용해서 값을 빼올 때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을 이제 빼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을 빼올지 이제 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값을 이제 빼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팝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값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또 넣어줄 수도 있고 이제 또 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자료 구조가 이제 우선순위 큐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이제 다이스트라를 로그 V 안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먼저 엣지를 일단 저장을 해둡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V를 0 또는 무한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시작점을 S라고 했을 때 이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요 시작점과 이 시작점에 디스트를 이제 넣어줍니다.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 큐에서 PQ에서 이제 디스트가 가장 작은 값을 이제 뽑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를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한다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먼저 시작점 1이죠. 시작점은 1이고 디스트는 0. 이 값을 이제 PQ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 이 PQ는 이제 1, D는 0 이렇게 되어 있겠죠. 디스트가 0이니까 D는 0.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세 개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1에서 1,D0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4, 얘는 9, 얘는 이제 7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2,7, 3,9, 6,14 이 세 값들이 이제 PQ에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팝을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을 빼냅니다. 2,7을 빼내겠죠? 그러면 이건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2,7로 이제 3, 얘는 이제 변하지 않고 얘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이제 17로 22로 바꿔줬기 때문에 또 이제 4,21을 넣어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PQ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든 간선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값이 변했다면 변경해주고 그리고 이제 PQ에다가 바뀐 그 노드에 번호를 이제 넣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이드 워셜입니다. 플로이드 워셜은 상당히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인데요. 아까는 이제 시작점이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다른 점까지 거리를 구했는데 플로이드 워셜은 이제 모든 쌍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dpijk를 벌텍스 1부터 k까지만 사용하는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dpijk는 먼저 일단 기존값 k를 사용하지 않는 값 dpijk-1과 그리고 이제 k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i에서 k로 이동하고 그리고 k에서 j로 이동하는 값. 이 비용이죠. 이 비용. 이 비용 k를 사용하는 비용과 k를 사용하지 않는 비용 중 더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dp식을 사용하면 코드가 이렇게 3중 포문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k를 생략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i에서 j까지 거리를 이렇게 dp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각 k에 대해서 1번부터 v까지 이동을 하면서 k를 사용하는 거리 그리고 k를 사용하지 않는 거리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벨만 포드와 플로이드 워슬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이제 다이스트라만 이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스트라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제를 보시면 정점의 개수 v와 간선의 개수 e가 주어지고 이제 시작 정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선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U에서 V로 가는 가중치 W인 간선이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V가 2만이고 간선이 30만 개이기 때문에 벨만 포드나 이제 그런 알고리즘 사용하면 이제 시간을 풀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이스트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스트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선순위 큐인데 핵심은 한번 이제 PQ를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서 PQ에다가 5라는 값을 넣어주고 2라는 값을 넣어주고 4라는 값을 넣어주고 이제 PQ점 가장 위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라고 하면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이 이제 7이기 때문에 이제 7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을 하고 팝을 하고 이제 씨앗을 한다면 7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값이 이제 남아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제 5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7과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이제 7과 5가 출력이 되는 이러한 자료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린 이걸 사용해서 이제 간선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간선은 이제 자연수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스트라의 조건이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양수이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다이스트라를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간선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간선의 개수를 이제 2만 개이기 때문에 2만 개의 벡터를 만들어서 어드제 v에는 이제 v와 연결된 간선의 정보 이것들을 이제 여기에 저장할 건데 문제는 이제 간선의 정보가 두 개죠. 어떤 점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점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간선의 가중치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저장해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페어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은 일단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ve 시작점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uvw 이게 간선의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정보들을 받아줍니다. 간선의 개수, 정점의 개수, 간선의 개수, 그리고 시작점. 그리고 간선의 개수만큼 이제 간선의 정보인 시작점, 끝점, 가중치, 웨이트 이렇게 세 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 U에서 V로 가는 W는 간선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방향 그래프라는 뜻이죠. 방향 그래프. 그렇기 때문에 이제 U에서 V로 가는 간선이 있기 때문에 U에서 가는 간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 V, W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간선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선을 관리를 해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PQ를 사용해서 관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마찬가지로 이제 페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가중치, 리스트 v, v를 여기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문제는 이러면 이제 가중 디스트가 가장 작은 정보를 가져오고 싶은데 PQ는 이제 가장 큰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디스트가 가장 큰 놈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PQ에 대해서 뭐 다르게 정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작은 놈이 곧 가장 큰 놈이 되기 때문에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가장 작은 놈의 간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V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번부터 V번. 1번부터 V번까지 이제 리스트 i를 매우 큰 값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우 큰 값을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987654321 이렇게 하면 이제 인트 범위도 넘지 않고 근데 이제 엄청 큰 값이고 만약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0의 개수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서 오타가 나오면 이제 큰일이 나는데 987654321 하면 숫자가 엄청 클 뿐만 아니라 이제 오타도 눈에 띄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디스트 i를 이제 무한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시작점을 0으로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초기화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스트라를 돌리면 됩니다. 먼저 마이너스 디스트 v, v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다 먼저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요 PQ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점과 이웃한 간선에 대해서는 이제 엣지 릴렉시션을 해줘야 된다 그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될 모든 점들이 이제 해야 될 점들이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져오고 탑을 해서 먼저 일단 PQ에서 가져오고 제거를 해줍니다. 먼저 이렇게 디스트가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옵니다. 먼저 그래서 포즈는 이제 tmp. 세컨드가 되겠죠. 두 번째 값이니까. 그래서 for. 그래서
이 포즈와 연결된 간선들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ADJ 포즈에 이제 이 벡터에 이 포즈와 연결된 모든 간선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for int i는요. 이렇게 이제 영 번째 원소부터 이제 마지막 원소까지 이 벡터에 있는 모든 원소를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벡터의 first에 이제 이 점과 이 포즈라는 점과 연결된 점의 인덱스가 저장돼 있고 점의 번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세컨드에는 이제 비용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이죠. 연결된 점과 그 비용을 이렇게 이 순서로 넣어줬기 때문에 퍼스트에는 넥스트 다음 점, 그리고 세컨드에는 이제 그 비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넥스트까지의 거리보다 우리가 새로 계산한 이 간선을 이용한 포즈까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간선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더 작다면 비용이, 그럼 이제 더 작은 값으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엣지 릴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이 넥스트 점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실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이스트라 구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이 하라는 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dist i가 무한이다. 그럼 이제 inf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dist i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이제 예제를 돌려보면 값이 잘 나옵니다. 출력을 하라는 대로. 그래서 이제 가장 구현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게 아마 다이스트라 있는 다이스트라 이 4개 중에서,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이제 다이스트라를 구현을 해봤고요. 나머지 플로이드랑 이제 벨만 포드는 이제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제 이쯤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마지막 세미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7개의 문제집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달력이 안 열리네요. 방학이 아마 방학이 아마 6월 10일부터 이제 11일까지 시험 달고 이때부터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요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을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0일까지.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나는 종료를 하게 마시간. 그래서 세미나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